안녕하세요. AI가 찾아낸 핵심 정보로 더 깊이 파고드는 시간 해납니다. 오늘 살펴볼 자료들은 미국 주식부터 암호화폐, 또 AI 기술 동향이랑 국내 부동산까지 다양하게 짚어보고 있어요. 네, 쉬웁니다. AI 분석 결과를 보니까요. 오늘 주목할 가장 큰 흐름은 이거예요. 시장 전체보다는 개별 자산의 스토리가 훨씬 중요해지고 있다. 뭐랄까, 진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럼 바로 미국 주식 시장부터 볼까요? 어떤 개별 종목들 이야기가 좀 있었나요? 네, 일단 ASTS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빠졌어요. 아, 유창증자요. 네. 그런데 또 이게 러셀 천지수 편입 기대감이 있어서 이걸 매수 기회로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아, 네네. 상반된 시각이 있군요. 그렇죠. 반면에 HIMS는 지수 편입에 실패하면서 좀 부진했고 테슬라는 또 로보택시 관련해서 조사 소식이 나오면서 하락했고요. 정말 종목별로 확 다르게 움직여요. 그렇죠. 시장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해도 이렇게 개별적인 악재나 호재에 따라서 희비가 딱 엇갈리는 모습이 더 뚜렷해졌네요. AI 말고 다른 테마는 좀 어때요? AI 외에도 새로운 분야에 대한 관심이 확실히 좀 느껴져요. 예를 들면 원자력이나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물이나 농업, 자원순환 같은 테마, 로봇이나 증강현실, AR, 공장 자동화 이런 관련 종목들이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 반응하는 모습이었어요. 로켓랩이나 AVAA 같은 방산, 우주 관련주들도 흐름이 괜찮았고요. 흥미로운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기술주 이렇게 뭉뚱그리기보다는 AI 말고도 우주항공이나 국방, 아니면 친환경 같은 구체적인 성장 스토리가 있는 쪽으로 자금이 좀 이동하려는 움직임, 이렇게 해석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결국 포트폴리오 다변화할 때 이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보는 게 중요해졌다. 이런 AI 분석하고도 딱 맞아떨어지네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유상증자나 규제 같은 그런 돌발 변수는 항상 좀 염두에 둬야겠고요. 맞습니다. 이런 차별화 흐름은요,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더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아, 암호화폐는 더 심해요? 네, 비트코인이 거의 10만 7천 달러 선을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추가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여기서 10만 8천, 더 나아가서 11만 2천 달러 선까지 뚫으면 이건 정말 큰 랠리가 올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와요. 와, 비트코인만 분위기가 아주 좋은 건가요? 다른 알트코인들은요? 그게 문제예요.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60% 이상 하락하면서 투자자들 피로감이 상당하다고 해요. 네, 진짜 비트코인 독주 체제. 딱 그 모양새죠. 그렇군요. 그 외에는 이제 해외 금융계좌 신고할 때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지갑 있잖아요. 소위 미수탁 개인 지갑. 이거는 제외될 거라는 소식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고요. 네네. 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미국 국채를 엄청 사들이면서 은행 수요까지 늘고 있다.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그리고 예스24 해킹 복구 비용을 비트코인으로 언급한 사례도 있었고요. 그렇군요. 비트코인으로만 자금이 쏠린다는 건 아직 시장 전반의 위험을 선호하는 심리가 아주 강하게 돌아온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알트코인이 다시 좀 힘을 받으려면 비트코인이 여기서 더 확실하게 치고 나가든지 아니면 뭔가 시장 분위기를 바꿀 만한 다른 계기가 좀 필요해 보여요. AI 분석도 보니까 규제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그래도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 금융하고 접점을 넓혀가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자체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시각이 우세한 것 같아요. 네. 기술 분야로 좀 넘어가 보면요. 구글 제미나이가 개발자용 CLI, 그러니까 명령어 기반 인터페이스를 내놓는 등 기술 자체는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정작 개발자들이나 일반 사용자들은 구글 AI 제품들의 사용자 경험, 그러니까 UI, UX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불만이 많다. 이런 목소리가 나와요. 기술은 좋은데 쓰기가 좀 불편하다. 이런 걸까요? 네,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노트북 LM 같은 서비스는 80세 노인도 쓸 수 있을 만큼 쉬운 도구. 이걸 목표로 해서 반응이 꽤 좋았는데 다른 서비스들은 아직 좀 그렇지 못하다. 이런 거죠. 제미나이 자체에 대해서도 속도는 괜찮다는 평도 있지만 가끔 AI가 좀 잘못된 정보를 만들어내는 환각 현상이 있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결국 AI 경쟁에서 기술력만큼이나 중요한 게 실제 사용자가 느끼는 편리함이랑 안정성이다. 이런 거네요.
그쵸. 아무리 똑똑해도 쓰기 어렵거나 오류가 잦으면 외면받을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AI 관련 기업에 투자할 때도 단순히 기술 발표만 볼 게 아니라 실제 사용자 반응이나 편의성 개선 노력을 꼭 살펴봐야 한다는 점, 이게 AI가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구글이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가 경쟁에서 정말 중요한 변수가 되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을 좀 볼게요. 여기도 차별화가 아주 뚜렷해요.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도 성동구, 마포구, 광진구 같은 특정 지역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입지 좋은 곳은 그냥 보유하는 게 답이다, 이런 의견이 많아요. 근데 또 다른 쪽에서는 집을 팔고 전세로 옮기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그건 왜 그런 거죠? 네, 그게 이제 노후자금처럼 현금 유동성을 좀 확보하려고 그런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공유되고 있어요. 아, 현금 확보. 네. 이게 집 없이 사는 건 사실상 부동산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숏 포지션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시각과는 완전 정반대되는 움직임이죠. 그 외에도 다주택 규제 완화나 청약 전략, 특정 지역 비교 분석, 이런 이야기도 활발하고요. 결국 국내 부동산도 입지라는 핵심 가치랑 또 정부 정책이라는 변수에 따라서 시장이 땡 나뉘는 모습이네요. AI는 부동산이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좋은 자산이 될 수는 있지만 그 높은 거래 비용이나 필요할 때 현금화하기 어려운 점, 이런 걸 고려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자산 가치 상승 기대감이랑 실제 필요한 현금 유동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잘 찾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AI가 분석한 정보들을 쭉 종합해보면요. 결국 시장의 큰 흐름에 그냥 휩쓸리기보다는 각 자산이 가진 고유한 가치와 성장 동력이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시점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네,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AI 투자 브리핑이었습니다.